일대의대에서 밝혀낸 신체 나이를 되돌리는 방법. 노화의 재설계. 먹은 레빈지움. 예일대학교에서 그 대학에서 병리학 교수로 재직하며 예일대학교 생체시스템 노화연구소 이후에 30억 달러를 투자한 새로운 노화 방지 생명공학 스타드 알토스텝 랩의 창립 수석 연구원으로 합류해서 생물학적으로 노화를 연구하고 중이다. 생물학 정보학을 활용하여 노화 과정을 정량화하고 생활방식과 약물이 노화 속도를 어떻게 바꾸고 우리 몸을 재설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노화 장수 분야를 이끄는 연구자로서 CNN, 가디언, 타임, 뉴스 위크에서 볼 수가 있다. 이한음. 노화의 재설계. 노화를 재설계하는 방법. 노화와 나이. 4월 커네티컷의 어느 화장한 오후 나는 주방에 서서 침을 흘리려 애쓰고 있다. 오늘 내가 36세를 맞는 생일이고 나는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깨끗한 시험관에 침을 모으는 중이다. 다 모으고 나면 작은 상자에 잘 넣어서 저지어져 연구실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액체 안에는 내비글과 뺨의 세포들을 비롯한 온갖 세포들이 떠나들 거라 상상해본다. 각 세포는 꼼꼼히 해독하면 내 개인 건강과 노화 양성을 파악할 수 있는 데 쓰는 화학적인 암호가 들어있다. 자, 시리아가 조지아 연구실에 도착하면 과학자들은 DNA를 따로 분리한다. DNA 분리. 이 분야에서 일하는 과학자인 나는 후성여전학을 세포의 운영체제라고 표현한다. 이 체제는 대사활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세포 분열을 해야 할지의 여부 및 만약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후성 시험관을 보내고 몇 주 뒤에 분석 결과가 담긴 전자우편을 받게 된다. 이런 척도가 개발한 사람이 나에게 그런 수치를 혈액에서 각 범죄에 해당하는 다양한 단백질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농도를 반영한 것임을 나는 안다. 척도. 자기 자신에 관해서 새로운 뭔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흥분을 일으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이다. 이 책에서 나는 우리 각자의 자신의 노화를 왜 추정해야 하고 어떻게 추정하는지를 설명하며 노화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또 건강을 최대의 상태로 유지하려면 일생생활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를 살펴볼 것이다. 주름 넘어 노화의 연결고리. 노화의 연결고리. 오래되어 기억이 가물가물한 체육관의 문을 향해 걸어갈 때 연인의 손을 맞잡고 당신의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간다. 손바닥에 배는 땀을 저희는 열기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당신은 긴장과 흥분이 솟구치는 길을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당신의 심장은 열린 문에서 점점 더 크게 흘러나오는 드럼 소리에 맞춰서 점점 세게 뛴다. 문 바로 앞에는 방문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여성이 간이 탁자를 펼치고 앉아 있다. 당신이 다가가자 그녀는 웃으며 명단을 흘깃 본 뒤에 당신의 이름이 산뜻하게 인쇄된 하얀 스티커를 건넨다. 와, 왔네, 반가워. 기분이 어때? 그녀가 묻자 당신은 반사적으로 대답한다. 좋아, 나도 널 보니 무척 반가워. 정말 신나는 밤이 되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진짜로 그렇게를 바란다. 아무튼 30번째 고등학교 동창회니까. 무도회장으로 꾸며놓은 체육관 안으로 들어서자 흐릿한 조명에 눈이 적응해 있는다. 인사를 하러 들어가는데 누군가 어깨를 두드린다. 고개를 돌리는데 빙긋 웃는 남자가 서 있다. 안녕, 나야. 순간에 느꼈던 긴장이 다시 온다. 당신은 그 얼굴을 향해서 마저 웃을 수가 없다. 50대에 들어서기 직전에 이 남자는 당신의 10대 때 친구 누구와도 닮은 구석이 없다. 다행히도 당신은 모두가 이름 별 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던 것처럼 재빨리 그 이름을 서시 쳐다본다.
주름 넘어 건강과 노화의 연결고리. 이름표. 갑자기 당신은 이 방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그것도 아마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을 확실히 하다는 걱정스러운 깨달음에 사로잡힌다. 통계에 따르면 오늘 밤에 모인 동창 200명 중에서 절반만이 앞으로 30년을 더 살 것이다. 60번째 동창에 올 사람은 누굴까? 나는 그때 참석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잃어거나 진리와의 싸움에서 가까스로 이긴 이야기들 얼마나 더 간직하게 될까? 훨씬 더 많은 친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면은 매기는 그때에도 여전히 거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춤을 추고 있을까? 실내를 훑어보며 당신은 나름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그때 누가 참석하게 될지를 대해서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함을 깨닫는다. 이제 겨우 중년이 되었을 뿐이지만 모두 앞에 놓인 운명 방향의 궤도들 중에 일부는 이미 갈라지면서 가속되기 시작했음이 뚜렷이 보인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졸업한 직후에 수수께끼처럼 시간이 멈춘 듯하다. 나는 어느 쪽일까? 운 좋은 이들에 속할까? 그리고 80세 또는 다시 이 체육회 안에 올 수 있도록 나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신체 나이 대 숫자 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이후에 얼마의 횟수가 흘렀는지 안다면은 연 단위가 아닌 날 단위로 세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혹 나이란 건 사실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닐까? 우리는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늙었는지, 더 좋은 쪽으로 말하자면 얼마나 젊은지 내심 알고 있지 않나?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 인간에게 우리는 해가 지나면서 일어나는 듯한 변화들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 또 노화의 무언가가 우리를 서서히 그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시간은 우리 마음 더 나아가서 아마 정체성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하지만 노화는 보편적인 것이긴 해도 시간이 끊임없이 행군함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밀어닥치는 현상은 아니다. 쏜슬같이 흐르는 세월은 누구인가에게는 질병장애의 상실을 안겨주며 모질게 군다. 반면에 누군가에는 주름. 우리가 거울 속에 자기 모습에 보는 변화의 밑바탕에 놓인 것은 숫자 나이가 아닌 신체 나이이다.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변화, 늙으면서 시달리게 되는 질병을 비롯한 온갖 증상들을 일으키는 변화도 그렇다. 노화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 나는 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 질문을 종종 받는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죽음의 불교와 비선과 늙어간다는 현실에 집착했다. 내가 태어났을 당시 아버지는 54세, 배우의 일을 그만두고 집안 일에 전념하기로 마음먹은 아빠는 늘 활기차고 부지런했지만은 어릴 때부터 나는 아빠가 친구들의 아빠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차렸다.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 없이 이는 세상이라는 것을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시기인 7, 8세 무렵에 나는 고등학교나 대학을 마칠 때면 아빠를 보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아빠가 나와 함께 결혼식장에 걸어들어가지 못하지는 않을까? 혹은 손주를 보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고 내가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내일 학교 의대 교수로는 내가 꿈꾸던 직장을 얻는 것까지 지켜보았다. 사실 아버지는 거의 평생을 꽤 건강히 살다가 86세에 위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내가 예일대학교에서 노화의 과학을 연구하는 바로 그 자리에 부임하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뉴헤이븐으로 옮기기 이틀 전이었다. 아버지가 86세까지 꽤 건강했다면 잘 사신 것이라는 말에 대다수는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아버지와 10년, 5년, 아니 1년이라도 더 함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알츠하이머 같은 지독한 질환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런 감상에 접근할 것이다. 예기치 않은 상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버지가 암이라고 진단받을 때 나는 무력감을 느꼈다. 암이라고 국립암 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20대에 폐암에 걸릴 확률은 20만 명 중에 1명도 못 미치지만 70대에는 800배가 높아진다. 노화와 관련된 어떤 유형의 변화가 가장 위협을 가하는지는 아직 불명하지만은
예일대학교의 우리 연구실에는 이런 변호를 통해서 상당수를 추적한다는 거죠. 아이고. 제 책에는 바이러스를 뱉어내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지. 아유. 뭔지 공기가 안 좋은가 봐요. 자, 이 수술은 환자를 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때로는 종양과 주변 조직은 예방과 보건인가 치료법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과학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가 있다. DNA 등등등을 통해서 노화와 취약성. 2019년 마지막 날 중국의 우한시 위생에서 정체 모를 새로운 비료 환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안타깝게도 우리는 노년층이 코로나19에 유달리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탈리아는 노년층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첫 번째 국가였다. 많은 노인들이 죽었다는 거죠. 2020년 4월 말 기준으로 발생하는 노인층이 약 1만 4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일굴 편에 세계적으로 유행한 독감처럼 아동이 더 취약한 바이러스도 있지만 많은 바이러스와 세계는 노인층에게 더 위험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상당수가 실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긴 했어도 감염 전에 윗돌을 만큼 증세가 심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싶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편견에 노출된 이들을 보호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좋게 보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생활방식이 뒤집히는 것을 보며 집에 들어박혀 있다는 고 보니 사람들은 우스꽝스러운 정세에 사로잡히게 했다. 늙어는 죽는다. 그게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이다. 라는 주장을 인용하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이런 합리화는 선정적인 매체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었으며 많은 이들은 노년층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할 가치가 있는 노력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런 견해는 지역 온라인 게시판이나 소셜미디어 블로그에도 종종 등장했다. 맞다. 사실이다. 늙은 사람은 사망할 가능성이 점점적으로 높다는 것 말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코로나19가 누군가의 삶에서 겨우 마지막 남은 며칠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코로나19는 총 수백만 년이라는 생애를 앗아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남아있을 생애 중에서 몇 년, 아마도 수십 년을 코로나19로 잃었다. 사회 전체에 기여하면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이 때문에 남들보다 취약할 이도 많았지만은 그들이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목숨줄을 꽉 들어막은 것은 코로나19 같은 큰 스트레스 요인이었다.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목표, 노화가 건강을 심하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온갖 방식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노화에 맞서는 것도 논란을 잃은 날이다. 그러나 늙는다는 것은 질병진단, 처방약, 병원 방문 보조기기로 정의될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가장 신성골같은 것으로 여기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전반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늘어갈 수 있다. 과학과 진화는 숫자 나이가 예측 가능한 속도로 째깍거리며 늘어나는 반면에 생물학적인 노화는 융통성을 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의 나이가 70세인데 63세로 유지될 수 있다면 많은 질병을 위험을 줄어들 것으로 추정을 한다. 건강을 연장할 수 있다면 그 말이죠. 노화와 건강 수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노라지 벽돌 쌓기 놀이에 쓰이는 벽돌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각 벽돌은 삶의 일련을 뜻한다. 자주색 파란색 벽돌은 또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벽돌을 해서 이렇게 쌓아보자라는 거죠. 가상에 의해서 벽돌 쌓기. 현대 보건의료 측과 당뇨병에 접근하는 방식이 그렇다.
많은 이들은 통상적인 건강검진대의 공부 결정을 측정하곤 하지만은 병계성 당뇨병 진단을 받기 전까지 당뇨병 예방 이야기는 한마디도 듣지 못할 때가 많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 속한다면 대개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끝낼 것이다. 혈당 수치가 좋네요. 그러나 의사는 상대를 안심시키는 말 외에도 경계선 및 당뇨와 비당뇨를 나누는 마법의 기준선으로부터 혈당 수치를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릴 수 있게끔 적극적인 조언도 해야 한다. 그렇지. 적극적인 조언 필요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언제 어느 때고 목숨을 구하는 치료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거기에다가 상호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건강 횟수를 늘리는 쪽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삶의 질이 향상될 뿐 아니라 보건 의료비 및 미래 세대의 사회적 부담도 대폭 줄어들 수가 있다. 자, 정말 좋은 이야기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문제는 이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답은 생물학적인 노하우를 늦추는 것이다. 우리는 해마다 벽돌을 하나 받아서 달력상의 한 해가 지났음을 기록하지만 쌓는 벽돌의 색깔은 신체 나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신체 나이를 추적하는 이유는 더 건강한 삶을 더 오래 살 수 있는 능력이 노화 과정을 거치는 능력에 있다면 생물학적인 노화를 실질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진다. 생물학적인 완벽한 체계의 침식. 젊었을 때 잘 나가는 운동선수였던 내 아버지는 또 야구 등등등등으로 건강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내 딸 등 중에서 한 명은 또 이렇게 뭐 만들기를 좋아하고 등등. 우리 몸이 젊었을 때의 형태로부터 벗어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는 다행히도 미리 정해져 있지가 않다. 우리 몸은 열린 개임으로 매우 정확히 구조를 성장시키고 유지하며 그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변화에도 회복력을 갖는 등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가벼운 스트레스가 몸에 보내는 신호는 본질적으로 몸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쓰인다. 그러나 이런 유익한 반응을 이끌어낼 스트레스의 수준에는 한계가 있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기. 우리 사회는 삶의 이 모든 측면을 추적하는 데 점차 흥미를 느껴왔다. 우리는 걸음수, 수면, 혈령, 화면을 보는 시간, 심박수를 추적한다. 그런데 우리 건강의 가장 중요한 노화는 왜 추적하지 않는 것일까? 생물학적인 젊을수록 더 나는다는 점은 분명히 누구나 알고 있다. 이해했을까? 자, 꾸준히 일어나면서 예전 자신의 모습에서 점점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미미한 변화들을 정량화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사실 우리는 노화와 관련하여 몸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을 정량화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그 대신에 더 큰 패턴이나 현상에 의존할 수는 있다. 따르이 모래예술 작품에 비유하여 생각해 보자면은 병에서 파란 모래들이 떨어진 깊이 분홍모래들의 두께 변화, 단색과 혼합색의 비율 등 재는 일과 비슷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생물학적인 노화를 알아보는 방법을 이미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우리 연구실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신체 나이의 추정값이 숫자 나이와 일치하거나 적어도 가깝게 들어맞는다. 숫자 나이, 체중. 더 너무 늦기 전에 올리는 경보음은 자 이제 그런 사례를 현행의료 패러다임의 재검토 패러다임의 신체 나이 평가 때 신체 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본다는 거죠. 신체 나이의 바이오 해킹, 신체 나이, 세월을 이긴다. 생물학적인 노화란 그럼 뭘까? 생물학적인 노화가 뭐냐고 저마다 설문에 달리 생각한다는 거죠. 현저로 뭐 등등등 신체의 여러 가지 증상. 노화는 운명일까 변화일까? 노화는 뭘까? 진화는 그래서 노화 속도의 타고난 차이는 있는 것인가? 홍조류 진화의 찻잎 읽기.
신하 영뭐 개인적으로 나는 수명 연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 목표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정도이다. 수명 연장. 노화할 때 벌어지는 일은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노화할 때 수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데요. 그래서 올바른 효율적이라는 게 돕는 단백질을 볼 수 있는데 산소, 콜레스테롤, 나트륨 같은 필수품들을 도시 전역의 세포들이 공급하는 운송트럭, 또 항체에 같은 방어 단백질들을 침입한 병건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처럼 순찰한다. 우리 몸에는 매우 다양한 단백질들이 존재하며 단백질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 능력은 구조 모양에 따라서 정해진다. 다행히도 문제가 생긴 단백질을 찾아내어서 교체하는 또 우리 몸의 메커니즘도 진화했다. 몸의 모든 세포에는 손상된 단백질을 찾아서 분해한 뒤에 그 부분을 재순환시키는 재활용센터가 있다. 문제는 노화가 일어남에 따라서 단백질이 기능을 잃듯이 그런 단백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체계 역시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후성유전학과 노화. 단백질 외에도 내가 오랜 시간 연구한 또 다른 노화 관련 분자 변형은 후성유전이라는 것에서 일어나는 변화다. 후성유전은 여름에서 세포를 위한 요리책과 같다. 각 단백질이 그렇듯이 각 세포 역시 나름의 맡고 있는 역할이 있고 분열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연구실에는 세포가 배양 접시에서 분열하게끔 놔두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몸이 노화할 때 보이는 것과 동일한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 우리가 노화에서 관찰하는 후성 유전학적 변화 중에서 상당수는 무작위 오류, 다시 말해서 운이 나빠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이다. 운이 나빠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여전히 노력하는 중이지만 암 생물학은 암이 DNA 복제 때 일어나는 무작위 돌연변이가 사이온에서 생긴다는 개념의 토대로 두고 있지만 현재 일부 연구자들은 후성 유전학 이후로 생길 가능성도 살펴보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수록 연간 암 발생 위험 확률이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를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늙어갈수록 후성 유전체에 복제 오류가 쌓이기 쉽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늙은 세포가 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 이유를 이런 변화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또 본래 분열 속도가 더 빠른 조직의 악성 정형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더 큰 이유도 이것으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른다. 개입이 없을 때 세포가 분열하고도 여전히 살아서 조직의 생산적인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열 횟수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